아름다운 흉기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저희가 히가시노게이고가 워낙 반전이 많은 정말 그 재밌는 작가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근데 이 책을 아직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또 반전이에요. 그런가요? 저도 깜짝 놀랐고, 아, 아마 초창기부터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 4년 넘게 들으신 분들 중에도, 예. 그렇죠. 4년 가까이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걸 안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책이 몇 권 정말 네. 한 다섯 권 남았나? 그렇기 때문에 예, 손에 꼽을 정도죠. 예, 네. 할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예. 예. 여태까지 소개 안 되고 남아 있었던 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예, 요거를 상상하면서 방송 듣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흉기,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100편 가까운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전이 펼쳐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예요. 어, 이런 거를 거의 안 썼거든요. 네. 뭐 총기가 나옵니다. 막 총이 총, 나와서 막 잔인하게 막 죽이기도 해요. 네. 몸싸움도 막 벌어지고 음, 또 뭐 잔인하게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에서는 좀처럼 드문 분야의 소설이고요. 음, 마치 서스펜스 영화 이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책 표지와 띠지에도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고 싶었던 성공. 목표를 잃은 자와 성공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의 목숨 건 사투가 펼쳐진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높은 곳을 향한 비뚤어진 욕망이 불러온 비극. 일본 최고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탄생시킨 아름답지만 잔혹한 살인마의 숨막히는 로드 스릴러. 예, 네. 좋은데요. 이거 뭐 아, 영화, 그러니까 예, 예, 영화 그 소개하는 문구하고 비슷해요. 딱 그겁니다. 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출간된 건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상당히 뭐 초기작까지는 아니지만 네. 초기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정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출간일이 1992년 10월이었고요. 무려 30년 전입니다. 아유, 그러네요. 30년 전이네요. 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92권의 작품 중에서 네. 22번째니까 22번째 예, 작품. 상당히 그 초기작이라고 네. 봐야죠. 아주 초창기는 아니어도 초기작이죠. 그렇죠. 30년 전이니까요, 벌써. 그렇죠. 네. 데뷔 7년 때니까 아주 네. 초기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출간이 됐을까요? 예, 이게 뭐 1판, 개정 1판, 개정 2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출간이 됐는데 네. 1판이 2008년 11월, 음. 개정 1판이 2016년 8월, 네. 그리고 개정 2판이 2018년 3월. 이게 예. 번역은 같은 분이 하셨네요. 왜냐하면 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아. 또 출판사가 RHK인데 네. 그 번역자는 이제 민경욱 번역가께서 그 1판, 개정판 뭐 다 하셨어요. 그렇군요. 뭐 수정이 또 대폭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예. 네. 이것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예, 384페이지니까 꽤 두껍죠. 네. 아름다운 흉기, 간단히 어떤 내용인가요? 도쿄 근교의 별장에서 총상을 입고 까맣게 탄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범의 소행일 거라고 단정했던 이 사건은 사건 현장 뒤편에 있던 기묘한 창고에서 경찰관이 살해당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뒤이어 하나둘씩 기이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는 보통 인간의 힘으로 죽였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부서져 있었어요. 창고 속에 갇혀있던 인물은 누구이고 이제 궁금한데 그 경찰은 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지만 음. 범인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쫓고 있어요. 아. 그래서 더 이제 놀라운데 이 소식을 뉴스로 들은 4명의 스타 스포츠 선수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누군가의 기척에 공포를 느낍니다. 음. 뭐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더 하면 이제 아. 네. 이게 읽었거든요. 예, 기억 잘 안 나시죠?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읽은 지. 그러니까 뭐 엊그제 읽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 한, 판에 뭐. 한, 한 1년, 2년만 지나도 기억이 네.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아유, 네. 그럼요. 교수님도 뭐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이 작품은 소개해 주신 대로 추격전이 펼쳐지는 서스펜스 소설이면서 또 사회파로서의 면모도 갖췄다고요? 예,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뭐 서스펜스만 다루진 않습니다. 꼭 그 네. 안에 또 어떤 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추격전이 펼쳐지는데, 음,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한 살인도 뭐 여러 번 나오고요. 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사회 고발적인 측면이 있는 아주 사이파 소설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올림픽 시즌이면 논란이 되는 그 도핑을 소재로 삼았어요. 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아주 심도 깊이 다룬 작품이고요. 아주 시의적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잘 그러니까요. 고르셨네요, 예, 교수님. 그러네요. 이제 예, 올림픽 관련돼서.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약물 복용, 인간 개조, 인간의 아주 추악한 면을 여과 없이 그려냈고요. 그런 불법적인 행동 뒤에 이제 수단은 어찌됐든 성공이면 그만이라는 아주 인간의 이기심, 또 음, 그런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묘사가 아주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이 참 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예, 납니다만 이 관련해서 히가시노 게이고도 상당히 좀 흥미있는 인터뷰를 한 것이 있다고요? 예, 좀뭐그 오래전이죠. 2006년도에 네. 어떤 그 잡지하고 음. 아주 그냥 굉장히 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작품을 다뤘어요. 그 인터뷰에서.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뭐 이제 특집으로 책자로 나와, 다뤘구나.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책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이게 일본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참 어려운데, 그 세일러 마스님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도움을 꼭 주세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세일러 마스님은 뭐 명예 제작진이시고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제가 죄송한 게 네. 급하게 막 연락을 드려요. 오늘 방송 녹음이면 네. 어제 밤에 뭐 연락을 드린다든가. 아니, 왜 그러세요, 아, 교수님?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아주 네. 그냥 흔쾌히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주시는지. 교수님도 일반적인 그 보통 작가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쫓겨야 쓰는다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 저 원고 마감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교수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니 이거 그리,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이 있다 하면 그날 새벽 뭐 3시, 4시에 원고 4시에 막. 보내주잖아요. 어, 그래도 옛날에는 몇 년 네, 전에는, 2, 3년 네, 전에는 밤을 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네. 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서 바로 방송 녹음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영향 받는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프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교수님 목소리가 조금 둔탁하게 나가는 거는 감당하시면 되는데 이거 예. 부탁을 하시면서 그래 하루 전에 부탁을 하시면 아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세일러마스님 정말 제가 박 교수님을 대신해서 예, 진심으로 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왜 반성이 없으세요? 그게 저 고뇌하는 지성의 모습인가요? 예. 자, 어쨌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 관련해서 흥미있는 인터뷰한 거. 이게 예, 야성 시대에 실렸군요. 예, 예. 여성 시대 아닙니다. 야성 시대에 맞습니다. 실렸습니다. 타란툴라라는 제목으로 연재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설을 써보자고 생각하던 시절에 이번에는 서스펜스로 하자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육상 선수 중에 7종 경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제키 조이너 컷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신이 용수철 같은 신체를 가진 아주 박력 있는 선수였죠. 그 선수가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죽인다면 정말 무섭겠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상에 관한 것이나 선수에 대해 쓰는 것은 꽤 즐거웠지만요. 팬들 사이에서는 졸작이라고 평가되지만 저는 그다지 싫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은 좀 촌스럽다 싶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예. 네. 오, 제키 조이너 컷시를 좋아하셨는데 이 선수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무섭겠구나. 아니 그런 생각 갑자기 왜 하셨을까? 보통 터미네이터처럼. 예, 저 선수는 운동을 참 잘하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예, 역시 역시 소설가는 다르더라고요. 다르네요, 예, 달라요. 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제키 제, 조이너 컷이. 아주 유명한 또, 우리나라에도 오셨었고, 그게 88 이제 서울올림픽 때.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88 서울올림픽 때, 그, 여자 7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어, 그 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또 7종 경기 금메달을 따서 2연패를 했고요. 네, 이 7종 경기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7가지를 이제 하는 건데, 네,
뭐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건데, 첫 번째 날에는 뭐 100m 허들, 높이뛰기, 투포환, 200m 달리기를 하고, 두 번째 날에는 넓이뛰기, 투창 던지기, 800m 달리기. 와. 그러니까 정말 철인인 거죠, 철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골고루 잘해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민경욱 번역가의 역자 후기도 상당히 좋다면서요? 이거 좋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스펜스를 선사하는 아름다운 추격자. 일본 작가들의 추리 소설을 번역할 때마다 내심 부러운 게 하나 있다. 독자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인기 작가들 가운데 전문직 출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짧거나 길게 직장 생활을 해본 작가들의 경험은 소설의 짜임새와 세밀함을 배가하는 원동력이 된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건져 올린 펄펄 뛰는 단어들이 이야기의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요코야마 히데오, 금융기관에 종사했던 이케이도 준과 더불어 이 책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역시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대표적인 추리 작가가 아닐까 싶다. 이공대를 나와 엔지니어로 일했던 개인적 취향과 경험은 그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재료로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이번 작품 아름다운 춘기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다소 생경한 분야를 미스터리의 틀로 끌어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동선수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자행되는 도핑을 소설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도핑과 관련된 과학적 배경 지식이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면 물론이다. 예. 예, 작품에 대해서 아주 뭐 세세하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번역가분도 못지않은 전문가시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혼재에 있는 이제 소설이고요. 그 장점을 우선 꼽자면은 정체불명의 살인자에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아주 빠르게 교차하여서 어, 이게 재밌어요. 독자들이 아주 지루해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가독성이 네. 높습니다. 페이지 터너.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추격자와 도망자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경찰이라는 제3의 집단을 넣음으로써 더 재밌게 만들었고요. 제3의 집단이 아니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중요한 집단이죠. 경찰이 원래? 근데 좀 어리버리해. 아, 이 작품에서는요. 예, 어리버리해. 네. 그래서 이제 제3의 집단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세 그 집단이 도망 다니고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고요.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에게는 아주 상당히 실망스러운 이제 소설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너무 단순합니다. 이 뭐 추격을 하는 자나 도망가는 자, 뭐 중간에서 뭐 어리버리한 경찰이 벌이는 이게 추격전이 너무 뻔한 스토리로 좀 흘러가요. 30년 전이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한 거잖아요. 또 그럼요. 예. 이해는 가는데 네. 그래도 그 독자들의 예상을 깨는 게 이제 좀 없고 소설의 마지막도 뭐 반전이라고는 있는데 너무 싱거워요. 이제 조금 실망스럽고.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낙 강도 높은 자극에 많이 노출이 그러니까요. 되셔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 소설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추격전 같은 거는 더 이제 조금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우리 방송에서 소개한 그 다카노 가즈아케 13계단 있잖아요. 네. 너무나 재밌게 제가 읽어서 그 작가의 다른 아주 대표작이 또 있어요. 두 예. 번째 그 데뷔한 다음에 13계단이 데뷔작이고 그 두 번째 작품이 그 그레이브 디거라는 게 있어요. 그 뭐 무덤 파는 사람인가요? 예, 맞아요. 예, 디거? 그런 네. 건데 이 스토리가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이 시한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24시간의 도주극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네. 아주 그 속도감이 높은데 이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험악한 인상 때문에 평생 범죄의 그늘에서 살아온 야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골수이식이라는 선행을 결심을 해요. 근데 이식 수술 하루 전날 터진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 야가미에게 중요 참고인으로 수색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 경찰에 붙잡히면 이식 수술을 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진범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진범인 이 연쇄살인마인데 이 진범하고 또 정체불명의 사교 집단까지 합세해서 이 야가미를 추적해 와요.
경찰이 뭐 추적해 오는 건 물론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백혈병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야가미에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이 돼요. 이 바로 뒤에서 추격해 오는 살인자들과 빽빽히 깔린 경찰망을 뚫고 아주 도쿄 전역을 이제 가로지르는데, 이 재밌는 게 사용하는 교통수단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자동차, 자전거, 지하철, 유람선,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음. 등장해서 이 도망을 가는데, 굉장히 이 재미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소설. 예, 그러니까 그레이브 디거를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예, 예. 거죠? 예.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예, 이 흥미진진하고 아주 숨쉴 틈이 없을 정도로 긴박감이 넘치는데, 네. 이제 이 결론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 예? 치정이 안 나오니까, 그건.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너무 이게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뛰어다니기만 해요. 네. 아름다운 흉기도 이제 좀 그런데, 이 영상물로 만들면 좋았지, 음, 소설로 읽는 추격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뻔해요, 너무.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이제 미리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음, 저처럼 좋아하지 않는 독자, 이 그레이브 디거 얘기입니다. 네.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어, 독자 평도 그렇고, 뭐, 네. 너무너무 다 재밌다고 예,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불호 그렇군요. 쪽이었다. 그 교수님도 또 교수님만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설명을 다 해놓고, 근데 난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예, 아니요. 근데 찬물도 아니고, 예, 그 다른 분들은 다 존경하고, 예, 이제 본인이 좀 다르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제가 아주 독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예. 독자 서평도 비슷하네요. 보니까. 예, 소개해 주시죠. 예, 기대했던 추리 소설이 아닌 뜬금없는 액션 활극이라니. 히가시노 게이고 아저씨의 대부분의 장편 소설이 영화 혹은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 유독 이 소설만 영상으로 제작되지 않았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리즈 시절의 안젤리나 졸리나 샤를리즈 테론 정도를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자매 혹은 데스페라도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정도가 메가폰을 잡는다면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으려나? 제가 오독을 몇 번 할 만큼 예, 발음들이 이게 어려운 저기들이 아니 뭐 많아요, 이름들이. 발음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지적으로 예, 우월하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으셨나 본데요, 이분은. 그리고 재밌었어요, 저는 아주. 예, 또 다른 분 예, 흥미로운 소재와 탄탄한 구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하셨고 또 다른 분 이런 종류의 서스펜스 스릴러 책을 좋아하는데 완전 딱 내 스타일, 정말 최고 그 자체. 그러니까 예. 이 좋아하는 분들은 무척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럼요. 예, 네. 예, 예.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교수님 끝으로 아름다운 흉기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흉기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자신이 항상 써오던 방식이나 주제에서 벗어나서 아주 전혀 다른 장르로 외연을 확대한 실험을 한 작품이에요. 호불호 중에 불호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만족감을 줄 정도로 가독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아이, 그럼요. 아름다운 흉기 스포일러 편을 보내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편 그러니까 오늘로 다 끝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외딴 곳에 자리한 별장 같은 저택에 도둑이 듭니다. 남자 3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4명의 도둑들은 유리창을 소리나지 않게 깨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요. 이들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는 어떤 문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문서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집 주인이 알고 있다는 듯이 손에 권총을 들고 나타나요. 결국 4명은 집주인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 중에 홍일점인 쇼코가 권총으로 집주인을 쏴서 죽입니다. 그리고 4명은 자신들의 목적인 어떤 서류를 다시 찾기 시작하지만 발견하지 못해요. 결국 이 집을 빠져나오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발각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저택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CCTV로 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타란툴라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저택의 별관에서 CCTV를 통해 집주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타란툴라는 도둑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 컴퓨터를 열어서 이 4명의 신원을 알아냅니다. 도둑들은 모두 최근까지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 실적을 바탕으로 각자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타란툴라는 4명의 신원을 프린트한 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 문이 잠겨 있어요. 아마도 영원히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기다리면 언젠가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편 경찰에서는 외딴 곳에서 일어난 저택의 화재를 조사하다가 저택 안에서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해요. 죽은 자의 이름은 샌도라는 이름의 50대 중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불탄 옷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가 발견됩니다. 아마도 이 열쇠는 저택 뒤에 있는 별관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다 철수한 후라 현지 경찰 한 명을 보내서 이 열쇠가 별관 열쇠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 경찰은 혼자 저택의 별관으로 가서 시신에서 나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난 종류의 헬스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천장에서 거미처럼 붙어 있던 사람이 이 경찰을 덮칩니다. 목을 졸린 경찰은 의식을 잃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보니 아무래도 여자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죽은 경찰의 시신이 발견되고요. 경찰서는 발칵 뒤집힙니다. 별관에 있던 누군가에게 경찰이 살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이 갖고 있던 권총도 빼앗긴 것이에요. 감식반에서는 경찰을 죽인 인물은 체격이 아주 큰 여자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한편 이 저택에 들어왔던 도둑 4명은 이 집 별관에서 경찰이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4명은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의논해요. 한 명이 경찰을 죽인 인물은 샌도가 키우던 비밀병기라고 말해요. 샌도가 강력한 육상 7종 경기 여자 선수를 한 명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자신들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에 4명은 각자 조심하기로 하고 헤어져요. 한편 경찰을 죽인 후 별관을 빠져나온 타란툴라는 어느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옷과 자전거를 훔쳐서 나옵니다. 그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도쿄로 향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국도를 열심히 자전거로 가고 있는 그녀에게 차가 한 대 다가와서 태워줍니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가던 도중에 타란툴라를 차에 태워준 두 남성은 본색을 드러내요. 타란툴라를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남자는 결국 타란툴라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타란툴라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고생 끝에 도쿄에 도착해서 도둑 4명 중 1명인 다쿠마라는 이름의 남자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타란툴라는 다쿠마와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한 끝에 다쿠마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다쿠마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타란툴라가 일으킨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편 다쿠마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도둑 3명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요.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타란툴라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감합니다. 한편 타란툴라는 다쿠마를 죽이고 나서 다음 목표인 쇼코를 찾아 나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쇼코가 살고 있는 맨션 지하 주차장에서 무작정 쇼코를 기다려요. 하지만 쇼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쇼코는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가 있음에도 차로 직장에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타란툴라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쇼코는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대피합니다. 한편 경찰에 일본 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찾아와요. 외딴 저택에서 죽은 샌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샌도는 몇 년 전 운동선수들의 금지 약물과 관련된 도핑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해당한 다쿠마도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일본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죽은 샌도의 도핑과 관련된 일을 가장 잘 아는 데이토 대학의 한 교수를 소개해줘요. 형사가 급파되어서 교수에게 샌도에 대해서 물어보니 샌도는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도핑을 비롯하여 스포츠 선수의 신체 개조를 연구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 돌아와서 자신에게 어떤 괴물 같은 능력치를 가진 여자 운동선수를 한 명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타란툴라는 니와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니와가 있는 곳은 어느 회사 육상부 관사였어요. 니와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타란툴라는 어렵게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타란툴라는 니와를 창으로 잔인하게 죽여요. 니와를 죽인 후 타란툴라는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다음 목표를 향해 가는데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폭주족들이 타란툴라에게 다가와서 희롱을 합니다. 하지만 타란툴라가 그중 한 명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리고 리더를 위협해서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쿄 한 복판으로 향합니다. 한편 경찰들은 니와가 살해당한 사건과 폭주족이 살해당한 사건을 보고받고 타란툴라의 지심을 알게 되지만 항상 타란툴라의 뒤만 쫓고 있습니다. 한편 다쿠마와 니와가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본 또 다른 한 명인 유스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하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날카로운 칼을 사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쇼코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녀가 받지를 않습니다. 혹시 쇼코도 이미 타란툴라에게 당했나 하는 생각에 유스케는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니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살해당한 다쿠마와 니와에 대해서 묻는데 유스케는 그들이 왜 살해당했는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그런 후에 쇼코와 연락이 돼서 그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 샌도 살해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에도 알리지 못하고 스스로 타란툴라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죽은 샌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샌도의 연구에 대해서 생각난 게 있어. 쇼코는 창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어떤 건데? 요스케가 물었다. 약을 사용한 일시적 도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체를 개조하는 연구였어. 예컨대 스테로이드 아기 연구. 자세히 말하자면 임산부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태아 자체를 개조한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유스케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야기했다. 그런 자료를 읽은 적이 있어. 분명히 나치의 인체 실험에 관한 자료였는데 그걸 샌도도 했다는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연구는 동물 실험 단계에서 중단한 것 같아. 대부분 조기 유산하거나 사산, 무사히 태어난 아이도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샌도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력한 것이 임신에 따른 자연 육체 개조 연구였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근력을 증강시키는 물질이 평소보다 몇 배 더 분비된대. 아이를 키우는데 체력이 필요하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여자 선수를 일부러 임신시켜 놓고 근육이 붙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중절을 하는 거야. 그 얘기도 들은 적 있어. 동유럽에선 실제로 행해졌다는 말도 있었지. 약을 사용한 게 아니니까 검사에 걸릴 염려도 없고. 근데 그 임신 중절 방법은 어떻게 됐는데? 요스케는 이야기를 재촉했다. 샌도는 스테로이드 연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여성에게 일정 기간 투여하면 그 여성은 조기 유산하는 체질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이게 무서운 게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한 후에도 그 특수한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임신을 해도 3개월 전으로 반드시 유산을 해. 그것도 몸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야.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유스케는 소름이 돋았다.
맞아. 하지만 임신은 해. 샌도는 그 점을 제일 주목한 거지. 임신은 하니까 늘 근육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야. 게다가 근육 증강 물질의 분비가 통상적인 임신 때보다 더 늘어난다는 덤까지 붙으니까. 즉, 이런 여성은 항상 도핑을 하는 것과 같아. 게다가 스테로이드 투여는 중단하니까 절대로 발각되지 않지. 그러면서 쇼코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타란툴라는 샌도의 아이를 계속 가졌다가 유산했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유스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곧 동작을 멈췄다.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려는 걸까? 그러자 쇼코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물끄러미 유스케의 얼굴을 바라봤다. 모르지.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왜 유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그저 샌도가 말하는 대로 했을 뿐이야. 그녀에게 샌도는 신이야.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겠지. 예전에 우리가 그를 믿고 약을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두 사람은 타란툴라를 본인들의 힘으로 주는 방법밖에는 이 난관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타란툴라를 어떻게 유인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댑니다. 유스케와 쇼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얻게 돼요. 타란툴라가 부동산을 통해 유스케의 집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유스케는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집에는 임신한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스케가 집에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어서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자 유스케는 자신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유스케에게 쇼코가 집에서 나올 때 문을 닫지 말고 어떤 장소의 주소를 적은 종이를 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자신의 집으로 간 유스케는 아내를 친정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샌도의 꼬임에 넘어가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과 그런 기록을 없애기 위해 샌도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샌도가 죽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다 말을 해요. 그러자 아내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자백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유스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아내와 헤어져 쇼코와 만나기로 한 장소인 한적한 공원으로 향합니다. 늦은 밤에 공원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유스케는 차에서 내리는 쇼코를 보고 안심을 해요. 유스케는 쇼코에게 아내와 한 약속대로 경찰에 자수하자고 쇼코를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쇼코는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하며 거부해요. 그때 타란툴라가 나타나요. 차 안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쇼코는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타란툴라에게 달려듭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를 뛰어넘은 타란툴라는 자동차에 매달려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자동차 추격신 끝에 자동차가 멈춰서요. 쇼코는 차에서 내려 제 방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뒤에서 쇼코를 쫓아가는 타란툴라는 가까스로 쇼코를 잡아요. 살려달라는 쇼코의 말을 무시한 채 타란툴라는 총을 꺼냅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자동차 근처에서 머물고 있던 유스케는 총소리를 듣고 제 방으로 뛰어가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놀랍게도 타란툴라가 아니고 쇼코였어요. 깜짝 놀란 유스케가 무사하냐고 묻자 쇼코는 그렇다면서 자신이 타란툴라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해요. 쇼코는 샌도를 죽일 때 사용한 총을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스케는 타란툴라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쇼코는 대답하기를 타란툴라는 강물로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도 총탄에는 못 이기나 봐. 고통스러워하면서 떨어졌어. 옆구리에 명중한 것 같은데 아마 살아나진 못할 거야. 그렇군. 유스케는 한숨을 지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후 처리가 남았지. 사후 처리? 우선 이거.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꺼낸 것은 조금 전 권총이었다. 그 여자가 강에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뜨린 거야. 아직 총알이 하나 남아있어. 그걸 어쩔 셈이야? 쇼코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에 든 총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왜 그래? 유스케가 다시 말을 걸었다. 유스케. 쇼코는 얼굴을 들고 그를 보았다. 응? 미안해. 그녀의 중얼거림이 끝남과 동시에 들고 있던 총이 불을 뿜었다. 유스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뒤로 쓰러졌다. 마치 강력한 힘에 부딪혀 나가 떨어진 것만 같았다. 쇼코가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옆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은 납득하지 않아. 그 여자의 사체가 먼저 발견되면 부검이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 여자의 몸에서 나온 탄환으로 샌도를 죽인 범인이 그녀도 죽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수사는 끝나지 않고 내가 체포될 때까지 형사가 계속 움직일 테지. 그럼 곤란해. 나 붙잡히고 싶지 않아. 총을 맞은 유스케는 복부를 중심으로 전신이 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군. 그래서 내게 권총을. 맞아. 일부러 주게 한 거야. 이걸로 경찰은 당신과 그 여자가 서로 쏜 것으로 판단할 테니까. 쇼코는 죽어가는 유스케 앞에서 자신이 앞서 죽은 다쿠마와 니와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몰래 타란툴라를 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유스케도 죽어야지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한다. 유스케는 죽어가면서 쇼코에게 너는 미쳤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예, 한편 타란툴라는 쇼코가 쏜 총을 맞고 강으로 떨어졌지만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에서 헤엄쳐 나와서 비틀비틀 걷다가 제 방 옆에 서 있던 트럭을 발견하고 짐칸으로 올라타서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10시간 이상 잠을 자고서는 깨어납니다. 총에 맞아 끔찍한 통증으로 의식이 끊어지려는 것을 참아내며 타란툴라는 쇼코를 찾아 나섭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제 방에서 죽어있는 유스케의 시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유스케 혼자가 아니고 동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 동료가 누군지 추적한 끝에 쇼코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리고 쇼코가 꾸민 계략도 전부 알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쇼코를 붙잡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갑자기 타란툴라가 나타나요. 경찰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실랑이가 있은 후에 타란툴라는 경찰을 따돌리고 쇼코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쇼코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나타난 경찰이 쏜 총에 타란툴라가 맞게 되고 결국은 타란툴라가 죽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아름다운 흉기 스포일러 편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아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예, 이렇게 뒤가 또 계속 반전이 있고 막 했군요. 네, 완전히 있고 네, 사실은 요 끝부분이 네, 이제 굉장히 좀 길고 재미있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끝낸 감이 서둘러 있어요. 급 마무리를 하셨군요. 네, 맞아요. 이게 책은 훨씬 더 재밌게 이렇게 전개가 네, 됩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내용도 너무 재밌었고요. 예, 아니, 사실 교수님이 원고를 이렇게 반말로 써 놓으시거든요. 예, 그렇죠. 반말로 써 놓으시고 교수님은 그걸 존댓말로 치환을 해서 하시고 맞아요. 저는 낭독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 순간 착각해서 예. 저도 한번 존댓말을 한번 쓰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걸 양해해 몰랐습니다.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아름다운 흉기, 이게 뭐, 지난 시간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예. 아마도 서스펜스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롭게 읽혔을 그럴 책이라고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전개됩니다, 사건들이. 네.